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경매건은 주택경매로서 권리분석 2019 타경 52701번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소재에 있는 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건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 타경 52701번이시고 701번이고 소재지는 하남시 창우동 산 1-7번지에 소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예. 주택은 현재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감정가는 약 3,200만원. 그래서 신건으로서 지금 유찰이 되진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입찰 보증금은 10%. 그리고 건물의 총 면적, 건물에 대한 총 면적은 약 78제곱미터로 23.6평 정도 되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매각 기일이 2019년 9월 9일입니다.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019년 9월 7일. 제가 여기 임장을 다녀온 게 2019년 9월 5일 다녀왔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3일 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바로 캡처를 했었던 건데 네, 올해 2019년 4월달에 접수가 돼서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던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입차 지금 이렇게 경매에 나온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은 그 주택 자체로는 약 18평 정도가 되고 조금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준공이 이제 떨어지지 않은 승인이 되지 않은 확장 공사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 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자고만한 부분을 했었던 거여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창고하고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들 건물 외 것도 제시되지 않은 물건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주택으로서 지금 승인이 나 있는데 현재 실사용은 가게, 근린생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 권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소유자가 2003년도 소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가처분이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물권적인 뭐 받으신 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권리적인 분산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이세요. 보면은 토지 소유자께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건입니다. 금액은 약 4,200만원 정도에 대해서 4,200만원 정도의 청구 금액이 나왔다. 무엇일까요? 건물에 대한 가치도 3,200만원인데 청구 금액이 4,200만원 정도 나왔다. 청구 금액 4,200만원. 어떤 걸까요? 돈을 빌려준 걸까요? 아니면 지대료를 받지 못한 게 4,200만원? 지대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엔 좀 지대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계산하기 쉽게 지대료가 한 달에 100만원씩이라고 예를 들어서 잡는다라고 하면 1년이면은 1,200만원. 3년만 지나도 3,600, 4년 지나도 4,800. 지대료가 뭐 100만원일 이유는 없겠고 그렇다고 하면 지대료를 지금까지 내지 않아 가지고선 강제 경매가 넘어가진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네, 건물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서인데요. 조사 일시는 19년 4월 30일 날 가셨네요. 오전에 가셨고 네, 제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의 언니 강혜자를 면담한 바 소유자는 강혜숙 씨이시죠. 자신과 남편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12년 정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없이 약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지급하고 있을까요? 강혜숙 씨한테 지급을 하고 있었겠죠.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의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그 전입세대 내역 및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한다. 보증금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최소 말소 기준에 해당되지도 않고 만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이 임차인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가족관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차임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보다도 이거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가치로서 쓰여야 될 것인가가 더 고민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예, 검단산, 요쪽이 이제 검단산인데, 검단산 이제 입구로이더라고요. 검단산 입구에 있는 도로에 바로 인접한 건물이에요. 예, 76년도에 만들어진. 그래서 예, 이런 분위기를 잘 내려고 해서 황토벽도 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러한 풍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점을 활용, 민속 주점을 하고 있는데, 주점으로서는 이제 딱 맞는 거죠. 주점인데 막 신식 건물이고 그러면 별로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차량 통행량이 더 많습니다. 예.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주차장이시고요. 주차장 쪽에서 찍은 건물인데, 예,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이쪽이 이제 검단산 이제 하단부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나쁜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장사를 했을 때 모기란 게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예, 그리고 이게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뒤쪽에 풀이 무성하게 있네요. 풀이. 네, 참 이런 거는 뭐 치기가 그렇죠. 뭐 여름철이고 이제 하다 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이게 황토벽입니다. 이게 건물 쪽은 이제 보면은 이게 불법으로 증축을 하신 거예요. 화장실 여기가 주방 쪽이신데 예, 하셨고 이게 뒤쪽 건물 이 뒤쪽도 일부 여기 슬라브라고 슬레이브로 조금 이렇게 증축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예, 조금 더 기존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늘리셔서 이렇게 후면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멀리서 찍었을 때 여기는 이제 다른 땅 주인이에요. 예, 땅 주인이 다르고 아마 요렇게 제가 좀 펜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여기는 흰색 안 칠해지네. 잠시만요. 핑크색을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쪽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나눠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만 지금 경매에 나온 겁니다. 네. 분권이 이제 여기고 이쪽이 이제 하남 신도시 미사 강변 신도시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신도시이고 이쪽이 이제 원도심 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같이 집가 상승이 좀 일어났는데 예, 여기는 좀 더 이제 개발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고 여기 스타필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필드에서 광주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타고 지하로 안 들어가고 양주 쪽으로 빠지는 옆길로 세 가지고선 가면은 요 길이 바로 이제 검단산 길이고 이쪽이 통행량이 왜 많냐면은 이 중부고속도로로 빠져가지고선 이렇게 양주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이쪽을 많이 도심으로 들어가서 차 막히지 않고 이쪽 이 1차로 길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고기 검단산 입구로의 차량 통행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분들도 차량이 많고, 예. 겉에 보면 목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정면, 이제 입구가 되겠습니다. 출입문이고, 여기서 이게 설명도 친절하게 이제 써놔 주셨다시피, 확장된 공간인 거죠. 여기 화장실이나, 화장실 등, 그리고 이쪽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분이 이제 슬랙 이제 문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여기 안에는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사진상으로는 봤을 때 이제 식당에 좌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음식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지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예요. 약 168제곱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토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임차하고 계신 분께서 이 주차장까지 좀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되세요. 이 주차장까지. 예. 그러니까 뭔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뭔가 갈등 요소가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뭔가에 대해서. 없을 수가 없겠죠. 예. 매물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예. 정광수 부님은 형부가 되겠죠. 예. 형부고, 네, 뭐, 확정 일자도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그냥 150만원 줘라. 네, 가족이니까. 예, 배당도 따로 신청 안 하셨고. 임대차가 과연 형성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요분하고의 이 명도 관련된 문제는 조금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 받아도 이 명도가 과연 잘 될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서가 쓰여져 있지 않고 한 것들이 오히려 더 풀어나가기가 골치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명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입찰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네, 이제 지금 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건물권에 대해서이고, 지금 소유자분께서는 2003년도 1월 17일 날 소유자분께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매매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매매를 통해서 받았다가 2016년 12월 2일 날 가처분이 떨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유기준님의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가처분이 떨어지고 피보정 권리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해가지고선 내 토지 사용하는데 내가 판매하고 뭐하는 거에 너 방해하지 마라 하면서 보정 권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피보정 권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뭐 채무를 줬어요. 그럼 갑이 채권자가 되겠죠.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어떤 재산 상황을 봤더니 돈 나올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 나올 곳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놓는 거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채무자가. 그런 것들을 피보정 권리, 내가 채무자의 채무자의 어떤 재산 같은 거를 내가 뭐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피보정 권리이고 피보정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금지사항으로서 이런 것들,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설정을 하지 못하게 지금 딱 잡아둔 거죠. 네. 그리고선 19년 4월 23일 날, 야, 너 안 되겠어. 강제 경매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토지권이 하나 있습니다. 예. 토지권,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개니까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12년도 8월 10일 날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인 유규준 씨는 2012년 9월 21일 날 토지 소유권 등기가 넘어옵니다. 네, 그 전에 12년 8월 10일 날 유경애라는 분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유 씨가 똑같아요. 저는 이거 솔직히 그냥 가족이라고 봅니다. 가족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은 가족은 아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디냐? 이 유경애 씨가 또 가처분을 매겨놨어요. 누구한테? 유경애 씨가 가처분을 매겨놨어요. 누구한테? 유규준님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소유자의 전 소유자 유경애 씨가 지금의 소유자 유규준 씨한테 가처분을 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서 피부정 권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돈 안 줬다라는 얘기예요. 예. 소유권은 넘어오고선 서로 이렇게 해서 돈 얼마 받고선 약 1억 4,500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는데 이 계약이 취소가 된 거죠. 그래놓고선 돈을 안 줘서 전 소유자, 지금의 전 소유자가 가처분을 내는 겁니다. 뭐해서 야, 너 돈 나한테 줘야 될 거 있었는데 돈 안 줬으니까 너 네 토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마. 그게 바로 17년 11월 29일 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이러한 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처분 중에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된 겁니다. 네. 서로 얽히고 얽힌 그런 물건인 거죠. 이 두 분은 제가 봤을 땐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유기준님을 만나보면 확실하게 나오긴 하겠죠. 이야기가. 사시는 데가 뭐 두 분 다 잘 사세요. 강남에 사시고 광진구에 사시고 네, 아주 그냥
지금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온 곳에 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부자이세요. 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유경에 이렇게 세 분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냥 이름을 부르기 좀 그래서 그냥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가장 그 시기순으로 보면은 3번 분께서 건물을 매수하셨습니다. 03년 1월 17일 날. 예, 하셨고, 그 다음에 1번 분께서 토년 6월 15일 날. 그 다음에 무엇이냐? 2번 분께서 다시 1번 분에게서 토지를 매수하십니다. 12년 9월 21일 날. 틈이 한 3, 4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토지 매매 거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 가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 2번 분이 3번 분한테 16월, 12월 2일 날 가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보존 권리 가처분을 하셨고, 쟤는 토지 사용료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한 갈등 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가처분을 한번 16년 가처분을 한번 내립니다. 경고 같은 걸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2번 토지 소유자한테 가처분이 내려옵니다. 누구한테? 전 소유자한테. 계약 취소에 따른. 네. 계약 취소에 따른. 예. 제 생각에는 또 계약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되는데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돈 안 줬으니까 계약 취소권이야. 해서 그게 증명이 돼서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립니다. 17년 11월 29일. 야, 그러니까 2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돈 줄게. 내가 지금 건물 주 3번 분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 받은 즉시 너한테 돈 줄게. 해서 뭐 한 것이냐.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간 거죠. 야, 너 건물에 대한 지료 같은 거 안 줘? 빨리 줘. 그래야지 내가 전 소유자한테 돈을 주고선 내가 이 가처분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그림인 거죠. 결국에 그래서 가처분, 강제 경매가 들어갔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보다 딱 이 왁구가 제 생각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매에 들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 건물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낙찰 가격에 따라서 이제 쫙 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권리 분석적인 게 끝났다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과연 매력 있는 건물일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얼마에 낙찰받고 했을 때 이 건물이 과연 매력 있는 건물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력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성이 내가 생각하는 수익이 나올까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건물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만에 대한 건물을 한해서만의 어떤 소유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임차를 주거나 내가 직접 장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적인 건데 내가 직접 장사를 하지 않고 임대 수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지료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과연 누가 가서 들어와서 할까 인 거고 이곳의 진짜 매력은 땅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 토지. 이 토지가 저는 더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토지가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주변에서의 개발 상황들 그리고 이 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이 저는 느껴졌어요. 옆에 바로 건물이 새로 올라가고 있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매력적으로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정말로 좀 100만원 단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건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주택경매 권리분석 2019 타경 52701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네.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결과도 같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결과가 나오면은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